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부동산 가격, 주택 공급 대책 등은 선거마다 등장하고 단골 메뉴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견해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을 통한 이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철학입니다. 기본주택 도입과 국토보유세 신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이명박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의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입니다. 공급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주택입니다. 무주택자의 30년 장기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월 60만원에 84제곱미터 타입으로 해서 역세권 아파트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여기 짓는 비용들은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금은 다 어디서 나올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규제정책으로서는 국토보유세를 부과를 하고 비필수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 일괄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도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환수 관련 부분입니다. 건설 분양원가를 공개를 하고 개발이익을 완전 국민환원제로 해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민간개발회사에서 개발이익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발해서 여기에 대한 이익이 완전히 다 환수될 것 같으면 자원봉사도 아니고 어떻게 개발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 말고는 공급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자 관리 관련 부분입니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보유세입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야 15조 원의 세금을 확보한 후 이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초석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을 사지 말고 월세 60만원짜리의 임대주택에 살면서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100만원씩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라는 뜻인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토지라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이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결국은 세금을 많이 뜯어내겠다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보유세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집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이체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도록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입니다. 수도권의 양질의 기본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이것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주택의 재원은 비필수 부동산에 무거운 보유세를 부과하여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세액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부동산 정책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967년부터 2006년까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가격이 오를 때는 억제 대책을 세우게 되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활성화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정부 규제 이후에 2년, 3년 뒤에 효과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심리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많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노무현 정부일 때 2004년에서 2007년까지 택지 지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이 많다 보니까 2010년에서 13년도까지 부동산 침체가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2007년에서 11년까지 미분양 주택이 준공 이후의 미분양입니다. 2007년도에 17,000호에서 2011년도에 43,000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에서 18년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분양형으로 70만호 그리고 임대로 80만호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먼 사태 때는 잘 견뎠지만 이렇게 가인 공급 현황으로 인해서 2012년 시점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강남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그런 시점입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점까지는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시점입니다. 2013년 4월 1일 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개념에서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분양량을 70만호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20만호로 축소를 시키게 됩니다.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 계획이 강제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부자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세월호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쉬운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4년 7월 24일 대책에서는 LTV를 50%에서 70%로 DTI를 50에서 60%로 완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훨씬 많이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2014년 9월 1일 대책으로서는 공급 축소, 수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를 주장을 했으나 무산이 됩니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게 됩니다. 재건축은 공급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멸실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촉진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부족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2014년 7월에서 15년까지 대책을 보게 되면 신도시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택지 지정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가격 상승 요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멸실 수요가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수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신규 주택은 오로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출을 완화해주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함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2015년 4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멸실 수요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수요가 촉진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2017년 5월에서 7월까지 주간 상승률이 0.11에서 0.33%로 상승합니다. 이 시점에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격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수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규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규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2일 날 종합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요건이 LTV 60%에서 40%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투자는 대출이었는데 대출 규제가 됨으로 해서 대출에서 갭 투자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건당에서 세대당으로 바뀌게 되고 재개발, 재건축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점제 100%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가점제 100%가 추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생기게 되고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주 요건이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실시가 되게 됩니다. 사실 2017년 8월 2일 대책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동산 규제가 심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다시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갭투자 전성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는 결과적으로 전국이 상승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2018년 9월 13일 날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 전국이 상승장을 만들어준 것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13일 날 보유세 인상을 합니다. 세율, 세부담 상한도 인상이 되고 종부세가 부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2018년 9월 13일 시점에 청약 로또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2017년 8월 2일에 가점제로 되면서 청약 로또의 시대로 됩니다. 벌써 집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결국 청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을 받더라도 가점제 100%는 결과적으로 40대에서 50대에게는 유리한데 20대, 30대는 거의 희망 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청약 가점이 낮아서 도저히 당첨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2017년 12월에 임대주택 활성화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많이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2019년 9월 13일에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를 해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들어와서 소득력 154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력 154조에서 거주 요건이 4년 단기 임대를 하게 되면 배제시켜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4년 단기 임대로 전환하면서 상승장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상승장을 주도한 사람들은 주로 20대, 3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가점제가 되면서 청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단기 임대 사업이나 이런 갭 투자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20대, 30대가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2019년 10월에 전세대출 규제를 하게 됩니다. 9억 초과주택 보유자는 보증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데 주택금융공사와 도시보증공사는 그대로 보증금이 회수가 됩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민간업체다 보니까 보증금 회수가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고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날 종합대책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 요건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9억 이하는 40%, 그리고 9억 초과에서 15억 이하는 20%, 9억 초과가 되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그런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실수요 요건을 강화시키고 종부세율도 인상시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강화시키게 됩니다.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게 되고 소득령 154조도 개선을 시키면서 거주 요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양도세율도 인상되며 자금조달 계획서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거래 신고도 60일에서 30일로 바뀌게 됩니다. 2020년 들어와서 시장 가열 요인 차단하기 위해서 법인 투기 수요를 건절하는 그런 대책도 나오게 됩니다. 20년 7월 30일 날 주택계약 갱신 청구권도 도입이 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대책 중에서는 DSR 규제가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조금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임대 이렇게 해서 전부 월세살이로 돌아서야 되는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이명박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의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인 개발이익 한수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국토보유세가 시행이 되면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